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00회입니다. 벌써 100회가 됐네요. 100회를 녹음하는 동안 매번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별 준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또 눈에 띄는 자료가 있는 대로 저 스스로 복습할 겸 공부하는 겸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떤 일이든지 해야지 자신의 역량 한계를 넘도록 열심히 하면은 그것도 오래 지속되지를 못하지요. 자신의 부족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부끄럽지만 어떤 노력을 계속 이어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또 홍해성에 대한 다른 자료 하나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촌 이진순 선집 1권에 있는 자료인데요. 연출가 이진순이 1980년도에 국립극장 30년사 국립극장에서 발행한 책에 현대연극사 국립극장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실었나 봅니다. 그 글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내용 중간에는 어떤 표가 나오는데요. 그 표는 생략하고 생략되는 부분에서는 중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필자는 연출가 이진순입니다. 필자가 1935년 일본 대학 예술과에 입학하여 얼마 안 돼서 스키지 소극장 창립 멤버이고 연출가요, 영문 번역가인 기타무라 기하치 교수는 홍해성이 귀국하여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하고 묻기에 필자는 그는 현재 신극 연출의 권위자요 훌륭한 연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였더니 스키지 소극장 시절 그는 출연에 못지않게 연습시 진행되고 있는 연출과 연기에 대한 노트를 열심히 했다고 말해주었다. 홍해성은 출연 체험과 여러 연출가들의 실연 노트를 통하여 습득한 스키지 소극장적 신극 체험을 극예술연구회에서 고스란히 시행했다. 그가 연출의 영역을 개척 제시한 공로는 큰 바 있다. 극예술연구회 약칭 극연의 공연은 아래와 같다. 중략 홍해성이 동경 스키지 소극장에서 귀국 후 그의 본격적인 연출 활동은 극연에서 비로소 이루어졌고 이 나라의 연출과 연출가의 위치를 부각시켰다. 그가 1932년 5월 검찰관에서 시작하여 1934년 12월 앵화원 등으로 그가 스키치 소극장 시절 출연한 바 있는 작품들을 선택하여 아직 근대극의 올바른 무대 제시가 없었을 때 신극 운동의 연출적 방법을 본격적으로 제시, 소개한 최초의 연출가라 할 수 있다. 오사나이 가오루의 짙은 영향을 받은 그의 연출이 창의성이 희박하다는 평은 받은 바 있지만 배운 바를 외형적으로나마 고집스레 연출했다는 것도 연출 부재의 시대에 한 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신극의 씨를 이 땅에 심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귀국하였던 그도 앵화원 연출을 끝으로 생활상 어찌할 도리 없이 1935년 11월 동양극장 신축 개관과 동시에 신파극 연출자로 태도를 바꾸고 말았다. 그러한 홍해성에 대하여 말이 많았으나 극연 동인 중에 그만이 수입원이 없었다. 다른 동인들은 대학이나 신문사에 적을 두고 그래도 생활 유지가 됐다. 결국 1930년대 일제하에 시달렸던 지식인들의 절망적 생활의 단면이 홍해성으로 하여금
상업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극연 1기 홍해성의 시대는 끝났다. 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자료에서는 또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기록에서 홍해성이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한 인간이었던가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의 고지식한 일면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축지소극장에서 공부했던 바 그대로 축지소극장에서 공연했던 것을 그대로 국내에서 뭐라고 할까요? 모방해서 공연했다, 본떠서 공연했다 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또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다른 회의에서 축지소극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축지소극장은 또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공연을 그대로 따라해서 했기 때문에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공연 방식이 그대로 축지소극장으로 이어지고 축지소극장의 공연 방식이 또 그대로 극예술연구회의 실험 무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 생각 없는 모방이라고 매도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 이미 일본에서 축지소극장을 이끌던 오사나이 가오르나 그 당시의 일본 신극의 선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자신들에게는 없는 전통을 이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없는 서양 연극의 전통을 자신들이 일본에 씨앗을 뿌려야 하기 때문에 서구의 것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을 의미 있게 값지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담론을 우리 한국의 근대 연극 선구자들이 또 그대로 이어받았죠. 김우진 같은 사람들이 그랬고요. 또 그 다음에 홍해성, 유치진 같은 극예술연구회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썼던 종자, 씨앗을 옮겨 심어야 한다는 표현이 우리나라의 선구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사용이 되었죠.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선배 학자들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연구한 내용을 제가 공부하고서 그들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우진이 이것도 역시 제가 다른 연구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김우진이 자신의 글에서 일본의 담론의 영향을 받아서 펼쳤던 주장을 그것들이 극예술연구회에 계승되어서 극예술연구회가 계속 이어서 실천했다. 김우진과 홍해성의 이상은 극예술연구회에서 실천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홍해성의 가난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아프죠. 제가 읽어드린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다른 사람들은 죄다 유학하고 돌아와서 대학 교수하고 신문 기자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 극예술연구회의 동인들이. 그런데 홍해성만 그 중에 가장 선배격이었는데 특별한 돈벌이가 없이 가난에 시달렸던 것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양극장 같은 곳으로 옮겨가니까 자기 동료들에 의해서는 또 변절했다고 타락했다고 비난을 받았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그 동인이라는 사람들은 보통 한 7살 정도 아래 후배이거나 더 나이가 어린 후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후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홍해성은 선배로서 조금 따돌림도 당하고 그들의 말빨, 그들의 등살에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유치진은 커 올라오고요. 그런 점들이 홍해성이 극예술연구회를 떠나게 만들었고 홍해성이 몸담고 있을 때까지를 극예술연구회의 일기라고 보통 간주를 하죠. 극예술연구회의 활동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눌 때 그때까지가 1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저의 주장은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미 연구하셨던 결과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겠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한국에서는 근대 연극과 관련해서 이 표현이 인상적으로 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연극 전통이 없다. 드라마의 전통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드라마적 연극의 전통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잊게 만들겠다. 즉 이질적인 것을, 서구적인 것을 수입해다가 이 땅에 이식하겠다라는 것이 그러한 노력이 한국 근대 연극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한국 연극을 수립하려는 노력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작정 모방하는,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었고 아마 필요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말을 멋있게 한다면 홍해성이 원했던 것은, 홍해성이 추구했던 것은 아마도 시스템의 이식이었을 겁니다. 네. 자기 자신이 축지소극장에서 경험했던 근대 연극 공연의, 근대 연극 제작의 시스템을 이 땅에 이식하고 실현하겠다. 그것이 그의 꿈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성소극장에서, 그 전에 또 모란등기 같은 공연에서 그런 것을 시도해 보았고, 극예술연구회에서 또 그것을 시도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조금 더 자본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조금 더 자금의 동원력이 있는 동양극장에 가서 또 그거를 시도하려고 했겠죠. 홍해성이라는 선구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주고 발견해 주려 한다면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의 연극이, 서구적 연극이 이식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한국의 근대화의 본질도, 한국 근대화의 정체성도 그러한 맥락에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결국 서구화였습니다. 자,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00회 어떤 말로 마칠까요? 이런 오만한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돈이 없어서 대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정기적으로 시청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제가 어떤 잘 정리된 대본을 가지고서, 원고를 가지고서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비유나 부적절한 인용들, 부적절한 말들, 또 바르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정밀하지 않은 어휘들이 마구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서 잘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이 있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저 친구가, 오 박사가 다듬거나 편집할 여력이 없어서 이미 뱉어놓은 말을 다시 되물릴 수도 없고 그대로 유지하는구나. 비록 오 박사의 녹음 내용이 미흡하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나는 그 점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용서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서 비판적으로 이해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걸러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